여러분은 냄새에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어떤 분들은 조금 역한 냄새에도 헛구역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한국에 살면서 엘리베이터, 지하철,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 외국인이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냄새에 코를 잡거나 숨을 멈추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냄새가 본인에게서 난다면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고 주변의 시선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회적 관계가,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여성입니다. 그녀는 사춘기부터 액취증으로 인해 깊은 상처로 세상과 단절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한국에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들 시선을 참 많이 신경 썼어요. 북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제게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중요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알고 지내는 그런 곳이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더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주변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함께 어울리고, 웃고, 학교 과제도 같이 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더 심해진 사춘기가 찾아오며 제 몸에도 여러 변화가 생겼습니다. 키가 더 크고, 몸 곳곳에 변화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여름은 습하고 더운 날이 많아서 땀이 많이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을이 되고 날씨가 선선해져도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데오드란트도 뿌렸어요. 엄마가 사준 향수도 조금씩 뿌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데오드란트와 향수가 섞인 이상한 냄새가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 그 변화를 느꼈을 때는 제가 예민해져서 혼자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은근슬쩍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쉬는 시간에 무리지어 다니던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는 제 옆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가 싶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 번은 수학 시간에 조별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이 조를 나눴는데 제 이름이 호명되자 한 친구가 얼굴을 찌푸리는 걸 봤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점점 저는 제자리를 교실 맨 끝 구석으로 옮기게 됐어요.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가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최대한 존재감을 지우려고 노력했어요.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때도 손을 들지 않았고, 선생님이 지목해도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저는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이야기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몸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엄마는 웃으며 말했어요. 사춘기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다시 요리를 계속했습니다. 그 말이 엄마 입장에선 위로가 되기를 바랐겠지만 오히려 더 심각해졌어요. 아빠에게도 말해봤지만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내 나이 때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모님 모두 제 고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나중에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어요.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와 가까이 있는 것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제 안으로 숨어들게 됐어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취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줬던 건 데오드란트였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데오드란트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어요. 항상 가방에 여분의 데오드란트를 넣어두고 다녔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데오드란트를 뿌리면 잠시나마 안심이 됐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곧 다시 불안감이 찾아왔고 다른 곳에서 안 좋은 냄새가 흘러와도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그렇게 저는 오지 않았으면 했던 그런 최악의 날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1박 2일 캠프를 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불참하면 오히려 더 이상한 아이가 될까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데오드란트를 잊지 않으려 입고 갈 옷에 제일 먼저 챙겼어요. 하지만 그날 아침 서둘러 집을 나서려는데 엄마가 제 옷에서 데오드란트를 빼놓았더라고요. 버스에 오르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었고 다른 친구에게 빌리자니 너무 창피했어요.
캠프장에 도착해서 오리엔테이링,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날씨는 유독 더웠고 활동량도 많아서 자연히 땀도 많이 났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가 텐트에 모여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6명이 한 텐트에서 자게 됐는데 제 자리는 구석이었어요. 그곳에서 최대한 몸을 작게 만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텐트 안에서 친구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곧 제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들었어요. 클라우디아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 위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선생님을 불렀고 선생님이 텐트로 와서 상황을 살폈어요. 선생님은 저를 깨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텐트로 데려갔습니다. 방충망만 두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주무셨어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을 감지 못했어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수치심, 분노, 슬픔, 그리고 무력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학교에 다시 가기 싫어졌어요. 캠프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간 몸이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 피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학교로 돌아갔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단지 제가 모든 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작은 표정 변화,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다 저를 향한 비난처럼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온종일 제 몸의 냄새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척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그러다 알게 된 제 버팀목인 유일한 친구가 생겼습니다. 마리아와 파올로였습니다. 마리아는 축농증이 심해 냄새를 잘 못 맡았고 파올로는 저처럼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받았어요. 우리 셋은 각자의 문제를 서로 이해했기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학교 뒤뜰 벤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숙제를 함께 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카페테리아에서 떠들고 웃을 때 우리는 멀리 떨어진 조용한 곳에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실에서는 여전히 고립된 존재였어요. 조별 활동이 있을 때면 항상 마지막까지 팀에 들지 못했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3년을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낸 채 조용히 고개 숙이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결국 졸업식 날 다른 친구들은 서로 포옹하고 사진을 찍으며 기뻐했지만 저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졸업장을 받고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처음으로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냄새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전히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여전히 저는 그 냄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취업을 준비하며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준비했지만 항상 제 머릿속에는 만약 면접관이 내 냄새를 맡는다면? 이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라는 단어는 여전히 제 가슴 깊은 곳을 묵직하게 울리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취업 준비를 핑계로 외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어차피 밖에 나가면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제 냄새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어요. 대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어느 날 중학교 때 친했던 루치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한국으로 이민을 가서 연락이 끊겼던 친구였습니다. 루치아가 이탈리아에 잠시 돌아왔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항상 그 사람이 제 냄새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루치아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였고 한국에서의 이야기도 궁금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만남을 약속했어요.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씻고 준비하는 데 썼습니다. 데오드란트를 평소보다 더 많이 뿌리고 향수도 조금 더 많이 뿌렸어요. 그리고 여분의 데오드란트와 향수를 가방에 넣어 집을 나섰습니다. 우리는 도시 중심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루치아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루치아가 들어왔을 때 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예전에 루치아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다니던 소녀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루치아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단정하면서도 세련되었어요. 클라우디아,
그녀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포옹을 나누었고 그때 저는 루치아에게서 나는 향기를 맡았어요. 그것은 제가 익숙한 향수나 데오드란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향 같은 것이었어요. 깨끗하고 부드러운 그런 향기였습니다. 루치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학교 생활, 음식, 문화, 언어 등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더 편하게 느껴진다고 했어요. 그녀의 눈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반짝거렸습니다. 이탈리아 도착하자마자 조금 버거운 냄새가 났다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깨끗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샤워하는 사람도 많고 옷도 입었던 건 바로 세탁해. 그리고 향수보다는 깨끗한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루치아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저도 매일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는데 왜 제게는 그런 깨끗한 느낌이 없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 지금도 냄새나?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 창피했지만 루치아라면 솔직하게 대답해 줄 것 같았습니다. 루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불쾌한 냄새는 아닌데 데오드란트 냄새가 되게 세. 오히려 그게 더 자극적이야. 코를 찔러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데오드란트와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자극적인 냄새였다니요. 제가 믿고 의지하던 향이 사실은 또 다른 불편함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루치아는 제 표정을 보고 재빨리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채취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편이야. 깨끗한 피부, 깨끗한 옷, 그리고 위생 관리가 정말 철저해.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더 많은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액취증이 있는 사람들은 수술을 받기도 해. 한국에서는 그런 수술이 꽤 일반적이고 외국에서도 그 수술을 받으러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 루치아의 이 말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액취증 수술이라니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동안 저는 제 냄새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나도 한국 가서 수술받고 싶어.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냄새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루치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정말 뛰어나고 특히 이런 미용이나 위생 관련 수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 루치아의 격려에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바로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액취증 수술이 있다는 것과 저도 한국에 가서 그 수술을 받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그건 너무 극단적이야. 별것도 아닌 걸로 수술까지 하다니 그건 낭비야. 부모님은 거의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제 고민은 단지 사소한 문제였고 수술같이 극단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나 봐요.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내가 번 돈으로 갈 거야.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제게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가서 액취증 수술을 받고 냄새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찾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냄새 때문에 주저하던 것들인데 이제 희망이 생겨서일까요? 빨리 일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주변 카페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제 냄새가 거슬릴까봐 불안했지만 루치아의 조언대로 향수와 데오드란트 양을 줄이고 대신 깨끗한 옷과 자주 갈아입는 것에 신경 썼습니다. 다행히 한 카페에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해야 했고 항상 제 냄새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베이커리에서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2군데서 일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제 목표를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1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저축했습니다. 제 방 벽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 가격과 수술 비용을 적어놓고 매일 저축한 금액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한 투자였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도 생겨갔어요. 여전히 냄새에 대한 불안은 있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제 모습에 조금씩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냄새 때문에 움츠러들었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루치아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저에게 한국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로 한국 뷰티 관련 영상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화장뿐만 아니라 먹는 것, 바르는 것까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죠.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빠듯한 돈이었지만 제가 목표로 했던 시간보다 빨리 돈이 준비됐어요. 제가 이렇게 당찬 구석이 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일단 한국에 가서 병원 상담을 받고 나머지 생활은 루치아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현지에서도 가능하면 알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루치아는 자기 집에서 지내도 된다고 했고 현지에서 일자리도 찾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여권을 준비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생의 방향이 생겼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전에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정이었어요. 비행기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생활, 언어 장벽, 그리고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냄새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삶 전체를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상태였어요. 이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확신과 함께 낯선 나라에서 혼자 시작하는 불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진심으로 놀랐어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음식 냄새, 배기가스, 사람들의 향수 냄새와 묘하게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가 뒤섞여 늘 코끝을 자극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향기나 음식 냄새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맡은 건 아주 미세한 비누향과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깨끗한 공기뿐이었습니다. 루치아가 공항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녀는 한국어로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한국에 처음 왔다고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정돈되고 깔끔했어요. 이탈리아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달리 모든 것이 새롭고 반짝거렸습니다. 거리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루치아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 그녀는 신발을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청결감이 느껴졌어요.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어디에도 먼지나 냄새가 머물 틈이 없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루치아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외과였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루치아가 통역을 해주며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겨드랑이를 검사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액취증이 있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액취증 수술 방법과 회복 과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술은 간단하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루치아도 제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조금 두려웠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일주일 후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수술이 성공할까? 통증은 심하지 않을까? 정말로 제 냄새가 사라질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루치아는 제게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의 격려에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국소 마취 주사를 맞을 때는 조금 아팠지만 곧 감각이 무뎌졌어요. 수술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며 미소 지어주셨어요. 수술 후 루치아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겨드랑이 부위가 붕대로 감싸져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어요. 루치아는 제게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이야 라고 말해주었어요.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루치아의 생활 방식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샤워를 했어요. 매번 샤워 후에는 로션을 바르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수건과 속옷은 매일 교체했고 침구류도 일주일에 2번씩 세탁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습관이 과하다고 느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 한 번 샤워하는 것도 충분히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루치아는 이게 한국식 생활 방식이야. 청결은 문화야. 라고 말했습니다. 점점 저도 그녀의 리듬에 적응해 갔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는 잘 아물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순조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조금씩 팔을 들어 올리는 운동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니 앞으로는 액취증 냄새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루치아는 저를 작은 화장품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바디 케어 제품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미세한 입자가 있는 바디 스크럽, 보습력이 좋은 샤워 젤, 천연 성분의 데오드란트 등 다양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루치아는 이제부터는 자신을 케어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루치아가 알려준 바디 케어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바디 로션을 바르고 천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했어요. 저녁에는 다시 샤워를 하고 가끔은 바디 스크럽으로 각질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곧 이런 과정이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수술 후 2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루치아가 추천한 목욕탕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은 한국의 목욕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루치아의 격려로 용기를 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서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여러 종류의 탕과 사우나, 휴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루치아는 저에게 목욕 문화의 예절을 가르쳐 주었어요. 먼저 몸을 깨끗이 씻고 그 다음 다양한 탕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묵직했던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세정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씻어내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각자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고 그 공간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씻고 나온 후 저는 몸이 완전히 새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피부는 매끄럽게 빛났고 몸은 가벼웠습니다. 이런 느낌을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면 제 인생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목욕탕과 찜질방은 저희 주간 루틴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루치아의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친절했고 서툰 한국어에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인 지연은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피부 관리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 클렌징,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 단계별로 꼼꼼하게 관리하지. 지연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간단한 세안제와 보습크림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연은 제게 맞는 제품을 골라주었고 사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스킨케어 루틴도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깨끗이 씻고 여러 단계의 제품을 발랐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곧 이 시간이 저를 위한 소중한 셀프케어 시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회복 기간 내내 저는 샤워, 세탁, 정리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존중하고 가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안에 조용히 하지만 깊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수술한 달 후 의사 선생님은 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팔을 자유롭게 움직여도 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액취증 냄새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제게 향수를 선물해 주었어요. 그것은 제가 알던 강한 향수가 아니라 은은하게 풍기는 클린 향이었습니다. 이건 너의 자연스러운 향기를 방해하지 않아. 그저 살짝 더해주는 거야. 지연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이제 저는 냄새를 가리는 게 아니라 향기로 저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는 단지 냄새를 지우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깨끗함, 정돈됨, 그리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외적인 것에서 시작해 점차 내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루치아의 집 욕실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며 저는 한 달 전에 제 모습과 지금을 비교했어요. 피부는 더 맑아졌고 눈빛은 더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저는 제 냄새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 자신을 가꾸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 달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청결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태도를 이탈리아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의미의 향기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끝나고 저는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루치아와 지연은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짐은 아쉬웠지만 저는 이제 달라진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루치아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바디 케어 제품들과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이제 내 안에는 한국이 있어. 잊지 마.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몸에서 일어난 변화도 컸지만 마음의 변화는 더 컸어요. 더 이상 제 냄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제 몸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것은 단순한 청결함을 넘어서는 자기 존중의 형태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부터 거리에서 여러 냄새가 느껴졌어요. 배기가스, 음식 냄새, 사람들의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 냄새들이 이제는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았습니다. 고향의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어요. 곳곳에 흩어진 쓰레기, 담배 꽁초, 그리고 지저분한 골목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현관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딸 달라 보인다 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시며 좋은 냄새가 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처음으로 당당해졌어요. 그냥 매일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은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수술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청결 문화, 목욕 문화, 그리고 스킨케어 루틴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점점 흥미를 보이셨어요. 특히 엄마는 제가 가져온 한국 화장품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간 부모님이 제 방을 청소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한국까지 가게 되었을지 생각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만 생각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제 수술이 성공한 뒤로 세상을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 들으면 예민하게 반응했을 이야기도 서운한 것도 이제 웃으면서 들을 수 있었죠. 부모님도 그 모습의 냄새가 얼마나 자신의 딸을 괴롭혔는지 한 번 더 느끼셨어요. 다음 날,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설레면서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제 냄새가 어떻게 느껴질지, 그들은 저를 어떻게 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 불안감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마르코, 소피아, 그리고 다니엘라까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어요. 와, 클라우디아. 완전 달라 보여. 소피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전과 다른 점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강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소피아의 달콤한 향수, 다니엘라의 시트러스 향, 그리고 마르코의 무스키한 향이 섞여 꽤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 향기에 묻혀 있었던 제가 이제는 그 향기를 너무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중에 다니엘라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너 향수 안 뿌렸어? 뭔가 향기가 달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비누향일 거야. 그러자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은은한 비누향 같아. 깨끗하고 좋은데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배운 습관과 문화를 하나하나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번 샤워하기, 수건과 속옷 매일 교체하기, 침구를 자주 세탁하기, 그리고 과한 향수 대신 자연스러운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까지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찜질방 문화와 스킨케어 루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향수를 안 써? 마르코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향수를 완전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향수에 의존하지 않아. 내 몸 자체가 깨끗한 향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 제 말에 친구들은 놀라워했어요. 아마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개념이었을 것입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더욱 실감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 냄새가 신경 쓰여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도 달랐어요.
그들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인생의 방향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수술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였어요. 저는 이 변화를 더 발전시키고 싶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루치아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썼어요.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의 경험과 생각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다시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아.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결심을 보고 점차 지지해 주셨어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한국의 뷰티 산업에 대해 공부했어요. 저는 단순히 체험자가 아니라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에는 단기 방문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루치아는 처음 몇 달간 저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주었고, 한국 생활에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낮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니고, 저녁에는 뷰티샵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어감에 따라 저는 점점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부 고민을 듣고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정식으로 에스테티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큰 프랜차이즈 뷰티 살롱에 취직했어요. 거기서 저는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저처럼 체취 고민이 있는 외국인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단순한 뷰티 전문가가 아니라 같은 고민을 겪고 극복한 선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4년 차부터는 매니저로 승진하여 샵 운영 전반에 관여하게 되었어요. 고객 관리, 제품 선정, 직원 교육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저는 언젠가 제 가게를 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철저한 위생관념과 세심한 고객 케어는 제 직업 철학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온 지 5년째인 저는 드디어 제 이름을 건 에스테틱 가게를 준비 중입니다.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의 이 가게는 체취 고민이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단순한 미용 서비스를 넘어 생활 습관 교정과 정신적 지지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케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향수에 의존하지 않아요.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은은한 바디 미스트만 살짝 뿌립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 삶 자체가 향기를 만들어내고 그 향기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끔 과거를 되돌아볼 때면 고등학교 때의 제 모습이 생각나요.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움츠러들어 있던 그 아이가 지금은 당당하게 자신의 가게를 준비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한 수술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냄새에서 도망치던 아이에서 향기로 사람을 맞이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모를 그런 고민과 고충이 있죠. 잘 씻으면 되지 않냐? 안 씻어서 그런 냄새가 난다는 오해를 받으며 살았던 제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압니다. 이제 저와 같은 고민,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 도전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